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완연한 상승장이에요. 안 올라가던 놈들도 올라요. 네. 상승장입니다. 예. 오늘 특히나 좀 지주들이 많이 올라간 게 있었죠. 예.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은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배당소득세나 뭐 이런 등등의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네. 중간쯤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러다가 진짜 이제 대선 결과 나올 때쯤이면 빠질 수 있죠. 제로 소멸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분위기예요. 이 속도면 제로 소멸 나올 것 같으네요. 원래 근데 한번 빠졌다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법 개정이 되면. 네. 확실히 뭐 대기업 지주사보다는 그냥 중소기업 지주사들 난리 났어요. 이 특히나 더 테마주처럼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 그 퇴직연금 이메일에 심어드렸던 ETF죠. 지주사 ETF. 지주에서 오늘 5% 올랐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와. 예, 네. 기가 막히네. 반짝반짝합니다. 떴습니다. 오늘 네. 뭐 인기 업종들만 일부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네, 오늘 코스피는 1.2% 상승, 코스닥은 1% 상승 이렇게 골고루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10% 올랐고 코스닥은 9% 올랐습니다. 네. 아직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 아닌가요? 네, 한 2, 3% 네. 정도 나스닥 마이너스로 알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오늘 올해는 좀 한국 시장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유럽은 더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오늘 개인 투자자가 많이 오르니까 좀 많이 팔았네요. 코스피에서 1조 원이나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800억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서 5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를 산 건 아니고요. 하이닉스 2,700억 정도 제일 많이 샀고 현대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네이버 이렇게 좀 골고루 샀네요. 외국인들도 한국 산다고 삼성전자 막 사진 않네. 거기서 싹 돌아서 하이닉스를 사버리네. 네. 예. 그러니까 삼성이 뭘 잘 해야지 살 텐데 삼성 피해서 사고 있어요. 야, 옛날에 무조건 샀는데 이게 웬일이나. 예. 네, 조금만 잘해줘도 좀 사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의료정밀 섹터에서 반도체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기계장비 섹터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뭐 TYM, 두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오락문화에서 뭐 하이브, 뭐 파라다이스, SBS, GKL 골고루 소폭씩 상승을 했고요. 네네. 금융 섹터 여기에서는 한진칼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호반그룹이 지분을 계속 확대하면서 일대 주주인 조원태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이 지분과 거의 한 1% 포인트 격차밖에 안 났어요. 그 제2의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다시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얘네 저기도 하고 있잖아. 대한전선 제주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LS 관련해서도 호반그룹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지난번에 방송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네, 예전에 구원투수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또 경영권 분쟁 당사자로 또 등장이 부각이 되네요. 호반그룹이 여기 건설에서 시작하더니 투자회사로 바뀌고 있는 거네. 네. 그리고 뭐 한화손보는 9% 상승했고요. 뭐 두산 9%, 콜마홀딩스 7%, OCI홀딩스 7%, 한국엔컴퍼니 6%, 쿠쿠홀딩스 5%대, 한미사이언스 5%대, LS 5%, 미래에셋생명 4%. 이렇게 지주 홀딩스들이 오늘 굉장히 뜨겁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홀딩 외에는 상장 폐지하는 게 원칙이죠. 누구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아무도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어저께 그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사우디에서 6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약속을 좀 확보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칩을 판매하는 소식도 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네, 우선 이제 미국 내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 200억 달러를 사우디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뭐 구글, 오라클, AMD, 세일즈포스, 뭐 우버 이런 회사들도 양국에 걸쳐서 8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GE 버노바 여기도 14억 달러 규모의 가스터빈 등 수출을 합니다. GE 버노바도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전력기기주들 상승에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뭐 보잉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억 달러 규모로 여객기를 또 공급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1,400억 달러 규모로 방산 판매 계약도 체결을 해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이제 협업이 뭐 이제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수십 년간 지속될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오늘 그래서 상당히 다 괜찮았습니다.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뭐 재룡전기 다 같이 막 2에서 4% 사이로 상승을 했는데 일진전기 혼자 오늘 1.4% 하락했습니다. 여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는데도 재료 소멸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1분기 매출액은 4,570억 나와서 컨센 3,900억을 많이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340억 나와서 컨센 240억을 100억이나 더 상회를 했습니다. 수주잔고도 작년 4분기에 잠깐 줄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다시 18억 달러로 최대치를 찍었는데 실적 발표하자마자 잠깐 튀었다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전력기기는 예전부터 이렇게
실적 나오면 이렇게 떨어졌네요. 최근 몇 개 회사들이. 그리고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AI 기업 휴메인이라는 기업에 GB300 블랙웰 칩을 이제 공급을 확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뭐 TSMC,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런 밸류 체인들 많이 올랐는데 마이크론이 5%나 상승했어요. 정말 뜨겁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들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3.8%나 상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0.9% 상승에 그쳤고요. 그래도 막판에 좀 올랐네. 계속 비빌리 하다가. 네. 다른 뭐 HBM 관련 소부장들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에서 스타링크의 항공기 선박 이런 데다가 적용을 할 거다. 이런 서비스 권한을 허가를 받으면서 테슬라도 어저께 많이 상승했는데 네. 이게 2차 전기차 때문에 오른 건 아니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주들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이 났고 사실 이건 테슬라보다는 스페이스X와 관련이 있는 회사죠. 네. 스타링크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로보택시 도입 계획도 사우디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구체적인 시기는 표명을 안 했지만 뭐 로보택시도 이제 사우디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 같고 사우디 왕세자한테 그 앞에서 이제 옵티머스 로봇의 춤도 선보였다 하면서 테슬라가 또 꿈을 부풀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꿈쟁이야, 꿈쟁이. 기가 막혀. 숫자는 안 나오더라도 이 가격을 지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봇 춤추는 거는 기가 막히더라. 탭댄스를 추더만.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건 진짜 대단하다. 네, 하여튼 미래에 대해서 드리머죠. 네, 엄청난 꿈을 선사해주고 있어요. 와, 이거 화면 조작 아니야 할 정도로 로봇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 할 정도의 깜짝 놀랄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각도기님 예전에 200불 깨진다 했는데 200불은 안 건드리고 네. 다행히 지금 400불 근처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갔습니다. 엔진 다시 완전히 비싸지는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네. 숫자가 나올 때가 또 위기가 될 겁니다. 숫자가 나오면 위기고 그건 멀어지면 이제 꿈을 가지면서 다시 계속 숫자라는 중력이 잡아당기고 꿈이라는 뭐라 그럴까 태양력이 계속 잡아당기는 서로 간의 그 인력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 전기차 관련된 데이터는 좋지 않은 게 좀 우려 요인이긴 합니다. 계속 안 좋을 거예요, 당분간. 네. 근데 이게 시간 지나서 회복될 거냐? 왜냐하면 경쟁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안 좋을 겁니다, 계속. 이번에 신차 판매량 이제 중국에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8.6%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간에 가격도 인하하고 보조금도 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판매량이 저조하게 나온 건 상당히 좀 우려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중국 시장은 경쟁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시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로봇 관련해서는 두산그룹도 이제 계열사에 AI 로봇 기술을 접목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습니다. 네. 뭐 삼성, 현대차, LG그룹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두산그룹도 피지컬 AI 담당 조직을 신설을 해서 뭐 기존의 건설기계, 발전기기 이런 사업부들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좀 접목을 할 거다라는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진 로봇, 로보티즈 이런 데 상한가 같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이런 데 11%씩 상승하면서 로봇주들도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어저께 좀 유상증자 공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1조 1천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네, 조달 목적은 일단 시설 자금 1,800억. 이거는 이제 기존 라인을 전환하거나 증설하는 데 쓸 예정이고 운영 자금 2,900억. 이거는 이제 하반기 가동 예정인 이제 광양의 전구체 공장에 뭐 원료 이제 니켈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데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하는 데에 6,300억. 이게 상당히 큰데요. 캐나다와 합작사 관련된 이런 데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인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60%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큼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유증 참여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NH증권에서 목표가도 나왔는데 목표가는 14.8% 하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유상증자가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 14.8% 정도 신주 발행을 하니까 딱 이만큼만 하향을 했습니다. 네. 야, 근데 포스코나 삼성, SDI가 유상증자 할 정도면 2차 전지주들은 다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모회사가 빵빵한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회사들조차 이 정도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돈이 지금 완전히 말라가고 있다. 끝도 없는 돈이 필요하다. 참 안타깝네 진짜. 이게 캐즘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부진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진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판매량은 늘고 있을 거예요 이제. 판매량은 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돈이 없어. 너무 마진이 적으니까. 근데 설비 증설은 또 해야 돼. 근데 마진이 없어. 그럼 돈이 또 땡겨. 돈이 있어야 돼. 그럼 유상증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년도에 그 고점을 안 갔어야 돼. 지금 와서. 과하게 갔어.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안드로메다를 가는 바람에 예를 들어 그 대기권까지만 갔다 왔으면 이 정도는 안 다쳤죠. 그거는 뭐 의뢰 있을 수 있는. 근데 완전히 안드로메다를 가는 바람에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좀 반등을 밑에서 못 하고 있는 업종 중에 거의 1타인 것 같아요. 이차전지가.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었어야 돼.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 있긴 있었는데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공매도 실제 세력 이제 다 시장의 뒤졌다, 맞아.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아, 꾸준하게 이제 아. 막 엄청나게 이제 이익이 많이 급증할 걸로 뭐 컨센도 그랬었고 그래. 물론 그것보다도 주가 상승이 컸지만 그거 알지도 못하는 펌프질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정말. 네 어쨌든 예 오늘 그리고 이제 신재생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중 합의에도 중국의 태양광 관세는 유지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하원에서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 29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중국 규제 반사수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태양광 주가가 특히 많이 상승을 했고 또 국내 정치 이슈가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가 농가에 태양광을 확대를 해서 햇빛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네. 농어촌 주민수당 재원 조달책 중 하나입니다. 햇빛연금 또는 이제 바람연금 이런 이제 용어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에너지, 뭐 풍력 에너지 이런 거 발전을 많이 보편화해가지고 잉여 전력들을 판매를 해서 해당 농가에 좀 지원을 하겠다, 지역 주민들한테 공유하겠다 이런 사업 계획인데 어쨌든 기대감이 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에서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데 상한가를 갔고요. SK 오션플랜트 25%, CS윈드 하나 솔루션 이런 데로 두 자릿수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김제평야 같은 데다가 이제 쌀 요즘 많이 안 먹으니까 이 태양광 했다가 만약에 쌀 필요하면 다시 싹 걷어가지고 쌀 키우면 되잖아. 난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뜯으면 되지. 설치는 금방 쉽지. 그냥 다 평야니까. 예. 설치는 그냥 박으면 돼요. 박고 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근데 뜯을 때 이제 좀 골 때리긴 하겠지만은. 근데 쌀값이 올랐어. 그럼 부분적으로 계속 뜯어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그리고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뉴스케일 파워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이 뉴스케일 파워가 2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일단 1분기 매출액이 1,340만 달러 나왔는데 전년 대비 10배 증가를 했고요. EPS는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콩콜에서는 이제 10곳의 잠재적 고객사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이제 공장을 방문한 등의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 상업 가동 시점은 2030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도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 뭐 5% 내외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급락해가지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게 그저께는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이나 뭐 행정명령 이런 거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가 어저께는 국내 바이오에는 큰 타격이 없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급등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급락했어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시장이 갈피를 못 찾고 있는데 오늘 뭐 신한증권의 이제 엄민영 연구위원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약가인하의 일단 대상은 어떤 종목 어떤 이제 제품들이 이제 약가인하 대상이 될 건가 이런 목록 공개는 26년도 2월 1일에 아마 될 예정이고요. 이때까지 28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슈는 아니고 나중에 적용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딜레이 조건이 있는데 이 요건에 충족하는 제품은 IRA 약가인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키투르다가 제일 많이 팔리는 약품이잖아요. 키투르다는 여기에 해당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임박한 경우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이 특허 기간 동안은 얘네가 독점을 하는데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쯤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출시가 되면 어차피 오리지널 약품 약간 내려야 되니 이런 것들은 예외 적용해서 통제 대상 빼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 의해서 통제가 될 것 중에 하나가 키트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약가인하 적용 시점이 28년도라고 했잖아요. 키트루다의 정맥주사 제형 특허 만료 연도가 28년도쯤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딜레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키투르다 같은 경우에는 약가인하 대상에 좀 미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좀 했고요. 회사 측에서도 이제 키투르다 SC 제형은 26년도 약가 협상 대상 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은 있지만 키투르다의 특허 만료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결국 안 될 거라는 확신은 없잖아요.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키투르다 SC 제형 만드는 알테오제는 오늘 4% 정도 하락을 했고 장중에는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전에 많이 빠졌었죠. 네, 뭐 7%, 8% 이렇게까지 떨어졌고 오늘 뭐 펩트론 한도 5% 하락했고요. 인벤티지랩도 11% 정도 하락하면서 네. 그간에 좀 인기 많았던 비만약 관련된 이런 회사들도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MSCI 5월 정기 리뷰가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편입도 있고 편출도 있는데 편입 종목은 하나 시스템과 삼양식품. 하나 시스템은 오늘 보합이었는데 삼양식품은 5%또 올랐습니다. 네, 여기는 거의 뭐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주가가. 편출되는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NC소프트인데 뭐 에코프로 머티는 한 1% 정도만 하락했고 NC소프트는 오히려 5%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들 신규 편출입 종목들은 이제 실제 리밸런싱은 5월 3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편입 종목들은 한 2천억씩 들어오고 편출 종목은 1,000억씩 빠져나가고 이 정도의 수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8월 리뷰 이때 예상 편입 종목들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LIG넥스원, 현대미포, 두산, 하나솔루션, 레인보우 로보틱스, 효성중공업, 삼성증권 이런 예상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일부만 아마 편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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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드디어 진짜 몇 년 만에 강세장 보는 것 같아. 진짜 오랜만에 강세장이 왔네요. 네, 이 기세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서 음. 마무리 드리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